2023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이곳에선 세계유산 등재를 공표하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렸다. 고대 문명 가야를 대표하는 연속유산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되자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2013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0여 년 노력 끝에 이룬 쾌거였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하만 마리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과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과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까지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고분 속에 갇혀있던 가야의 역사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2000여 년 전 가야의 역사가 지금 깨어납니다. 가야의 시작과 성장, 발전과 멸망의 500여 년. 우리가 몰랐던 가야의 비밀을 고분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삶보다 죽음이 더 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자신들이 살았던 역사를 죽음의 공간인 무덤을 통해 후세에 증명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아 우리에게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는 나라. 이 땅에서 500여년간 존재하다가 1500여 년 전 자취를 감춘 가야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자신의 무덤인 가야 고분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들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죽음의 공간은 어둡다. 왕의 무덤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무덤 속에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 가야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곳은 이제 창녕 개성고분군입니다. 2019년도에 사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창녕 북부 지역에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창녕 교동송현동이 있다면 남부 쪽에는 현재 저희가 있는 창녕 개성고분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녕 개성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1기의 고분이 조성되어 있는 대규모의 고분군이고 비화가야의 처음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고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바라보는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고분을 만드는 방식이나 매장하는 방법, 고분에서 나온 인골과 유물들까지 고분에 관한 모든 것은 가야인의 삶을 말해준다. 5, 6세기에 존재했던 소가야의 지배층 무덤인 고성 송학동 고분군. 발굴이 진행 중인 14호분은 동서 길이가 무려 53m에 달하는 가야 권역 최대 규모의 고분이다. 발굴과 함께 갑옷과 투구, 대도, 철모 등의 철기류와 다량의 토기가 출토됐다. 전형적인 5세기 중기부의 소가야 유괴 고배가 확인이 되었고 그것과 함께 외계 판갑이 출토됨으로 인해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그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고분뿐 아니라 궁성지와 산성, 성곽과 생활지까지 가야사 복원을 위한 발굴은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1500년 전 대가야의 실체를 증명하는 대가야 공성지의 흔적을 찾기 위한 현장이고요. 대가야 공성지 중에서도 북벽 성벽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현장입니다. 이곳 어디에 대가야 왕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 가야 시대 조개 무덤이 발견되었던 김해 봉황리에서도 발굴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은 평범한 가야인들이 살던 생활 터전이었다. 흙더미 속에서 찾은 건 가야인이 사용하던 생활톡이다. 깨진 토기 조각을 맞추어 가듯 발굴을 통해 가야사의 조각들을 맞춰가고 있다. 발굴 작업은 뜨거운 태양 아래 몇 달씩 흙을 파가며 진행되는 고된 과정이다. 가야의 역사에 대해 유적과 유물을 통한 고고학적 발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 가야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땅에 가야가 존재했던 시기에 한반도에는 삼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신라는 기원전 57년 경주 평야를 중심으로,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압록강 지역의 졸본을 중심으로, 백제는 기원전 18년 하남 위례성을 중심으로 건국되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선 마을을 이루며 살다가 42년 수로왕이 금관가야를 건국하며 가야는 시작되었다. 이후 금관가야는 2세기에서 4세기까지 낙동강을 따라 세력을 키워나갔고, 이 무렵 하만을 중심으로 아라가야도 성장해 나갔다. 5, 6세기에 이르면서 가야 문명의 범위가 한반도 남부의 내륙 지역으로 확대된다. 동쪽으로는 신라, 서쪽으로는 백제와 경계를 맞닿으며 가야 북부 지역에선 대가야가, 남해안으로는 소가야가, 동쪽으로는 비화가야가 자리 잡았고, 합천 쌍책 지역과 남원 운봉 지역에도 가야라는 이름 아래 각각의 정치체가 세력을 키워나갔다. 대가야가 멸망하는 562년까지 가야라는 이름 아래 여러 정치 집단이 공존하며 500여 년간 이 땅에서 존재했다.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특히 고대 역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앙 집권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국가들은 강한, 크고 강함을 지향한 20세기에 맞는 고대 국가였습니다. 가야는 그에 비해서 작은 나라 여러 개가 평소에는 흩어져서 독자적인 국가를 유지하다가 특별한 경우에 중앙으로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구성하고는 연명체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명체 국가를 지금까지는 중앙 집권화되기 이전 단계의 좀 후진적인 국가로 봤습니다만은, 최근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작은 국가가 모여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고대 국가의 한 형태로서 중앙 집권화된 삼국과 어깨를 견주는 국가 형태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야는 스스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삼국 중심의 틀에서 가야를 단편적으로 끼워 넣은 삼국사기나 설화와 고사로 윤색된 삼국유사에 가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8세기에) 편찬된 일본의 역사서 일본 서기에도 가야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일본 중심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다. 가야에 대한 기록은 왜 이렇게 빈곤한 것일까? 신라가 나중에 통일 신라가 되면서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대사에서. 그래서 그 신라가 역사를 정비하면서 가야라는 존재는 옛날부터 신라 땅이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료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에도 신라, 고구려, 백제는 나오는데 가야는 안 나오거든요. 가야라는 국가는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사라진 가야 문명의 존재를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가야 고분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합천 옥전 고분군의 탐방로 구간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나이다. 무덤을 열기 위해선 예가 필요하다. 발굴 조사에 앞서 개토제가 열렸다. 사실 가야는 패자의 역사이다 보니까 사실 문헌 사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고학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질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가 모르는 가야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가야를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야의 왕과 권력층의 무덤인 가야 고분은 1500여 년의 세월을 건너와 가야의 500여 년 역사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고분이라는 타임캡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까? 우리가 고분이라고 했을 때는 특정의 시대에 그 고분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의 그 위계관계, 신분 질서죠. 신분 질서를 표현한 그런 하나의 어떤 죽음 시설물을 우리가 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분에는 특히 그 고분 중에서도 당시의 최고 지배층이 묻혀 있는 하는 무덤들에서는 무덤의 만들어지는 입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주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잘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능성 정상부에 만든다든지 또는 무덤의 그 봉분 규모를 굉장히 크고 높게 만들어서 과시성을 아주 강조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그 당시에 가장 선진의 토목 건축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다든지. 권력의 공간이기도 한 가야 고분은 한반도 어디에 있고 또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세계유산에 등재된 7곳의 가야 고분군을 포함해 가야 고분이 발견된 장소는 780여 곳. 발굴 조사 중이거나 아직 정비되지 않은 고분까지 합치면 가야 고분은 수천 기에 이른다. 죽음 후에도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두고 싶었던 걸까? 지산동 고분군은 해발 30m에서 300m까지 높은 산 능선을 따라 수백 기의 고분들이 늘어서 있다. 지난 50여 년간 이 길을 수백 번도 넘게 오르내렸다는 김세기 교수. 평생 가야 고분군을 연구하며 고고학자로 살았지만 이곳을 찾았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제가 대학 3학년, 학부 3학년 때 고령에서 고분 발굴이 시작됐는데 발굴 단원이 필요하다. 학생 몇 명이 필요한데 같이 가자. 그래서 그 발굴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게 1977년 12월 3일이었어요. 가야는 그때까지도 잘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잘 이렇게 복원을 해서 그래도 그것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977년 겨울 대학생이었던 그는 처음 고령 땅을 밟았다. 현장에 지은 막사에서 추위를 견뎌가며 한 달여간 발굴에 참여했다. 당시 지산동 고분군 44호부는 경북대학교가, 45호부는 계명대학교가 맡아 발굴을 진행했다. 교수의 지휘 아래 조심스럽게 땅을 파나갔고 고분 속에서 무언가 발견될 때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다. 그 신문에 1977년 12월 24일자 한국일보 조간 신문에 일면 머릿 기사로 고령에서 가야시대 순장 고분 발굴하는 신문을 여기 군 공보실장이 아침에 8시
보통 8시부터 발굴을 하는데 7시 반쯤 헐레벌떡 올라와 가지고 이 신문에 그런 20여 명 순장 가야고분 발굴하는 가지고 와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고. 순장이란 죽은 권력자를 위해 종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죽여 함께 매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산동 고분군에서 엄청난 규모의 순장이 발견되면서 세상의 관심은 고령으로 집중됐다. 죽음 후에도 현세와 같이 삶이 지속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것이 순장의 이유였다. 순장이라는 게 뭐 주인공이 죽으면 왕이나 이 귀족이 죽으면 그 밑에 노비나 이런 사람을 순장 이렇게 죽여서 같이 묻었다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제도가 실제로 있었구나. 과연 그게 가능할까? 오늘날 우리들 생각으로 보면 그게 그거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그렇게 죽여서 묻나? 대가야 왕의 무덤인 지산동 고분군 44호분. 5세기 말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고분에는 무려 36명 이상의 순장자가 있었다. 그들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왕들의 상여는 능선 위로 올라갔다. 늙어서 죽은 왕들의 장례 행렬은 길고도 느렸다. 비빈과 소생들, 시녀와 몸종들이 상여에 연결된 흰 무명끈을 붙잡고 울면서 비틀거렸다. 바람에 쓸려오는 울음소리는 멀거나 가까웠다. 울음은 물결처럼 일렁이면서 산으로 올라갔다. 기분 작가의 소설 현의 노래 중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이 소설은 가야의 장례의식인 순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세상을 떠날 때 그가 거느리던 사람들을 함께 매장하는 것을 순장이라 하는데요. 누군가의 생명을 결정하는 권력이 정당화되는 사회, 그것이 가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덤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그 무덤에 함께 묻힌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다시 가야 고분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가야의 권력자들은 살아생전 누리던 부와 권력을 죽음 너머의 세상으로 가져가려 했다. 무덤 속에 많은 물건들을 부장했고 거느리던 사람들까지 함께 묻었다. 지산동 고분군 44호분은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최대 규모의 순장 고분이다. 무덤 주인인 왕을 중심으로 왕을 호위하던 장군과 무사, 비첩과 시녀, 창고지기와 의복 및 음식 담당자, 물품 관리인과 마부, 농부까지 순장되었다. 그들은 생전에 각자 맡은 역할을 그대로 부여받으며 순장됐다. 아마도 순장자들은 정중히 죽음의 과정을 맞이했고 정중한 상태로 매장, 몸을 바르게 편 채로 매장이 되었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장의 목적은 무덤 주인공의 내세에 가서도 제대로 보필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다 보니까 신체 건강한 사람들을 선정하고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정중한 상태, 또 순장자들 자체도 그런 내세관에 의해서 매장이 되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상태로 매장이 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분 속엔 1500여 년의 시간을 건너온 인골도 있었다. 발굴된 인골은 무덤 주인인 경우도 순장자인 경우도 있었다. 인골을 통해 그들이 살았던 시간을 추적해온 김재현 교수.
그는 가야인의 인골 분석을 통해 가야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왔다. 인골 연구는 과학에 근거한 고고학이다. 성별과 연령, 신장과 체격, 식생활 습관이나 병력, 혈액형 같은 인골 자체의 정보를 통해 가야의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인골이 어떤 모습으로 발굴되느냐, 어떤 유물과 함께 나오느냐를 통해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내기도 한다. 여기 있는 이 인골은 바로 대성동 57호분에서 나온 인골입니다. 대성동 고분군에서 인골이 관심을 받게 되는 큰 첫 번째 계기를 제공했던 주인공들이죠. 이 인골들은 처음에 전체 하나의 목각 속에서 세 개체가 이렇게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대성동 고분군 57호분에는 금관가야 왕으로 추정되는 무덤의 주인공과 순장자 3명이 매장되어 있었다.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전투용 투구와 창, 칼이 함께 출토됐지만 순장자들은 남성이 아닌 출산까지 한 여성들이었다. 나름대로는 오랜 세월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또 그런 것을 말하고 싶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나타났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함께 묻혀졌던 사람들은 또 반드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떤 출산의 고통들을 가졌고 또 옛날 사람들이 어떤 병을 앓으면서 고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봐도 대성동 고분이라든가 이한리 고분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유물 중심의 고고학에서 좀 눈을 돌려서 인골이 참 고고학적으로도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대성동 고분군 23호군 순장자의 치아 분석으로 유소년 시절 영양실조였다는 점을, 대성동 고분군 24호군 성년 여성 순장자는 출산, 임신의 흔적이 있었다는 점을, 창녕 송현동 고분군 15호군 순장자는 쌀, 보리, 콩 등을 섭취했다는 점과 이 중 남성 순장자는 다른 순장자보다 육류 섭취가 많았던 점 등을 알 수 있었다. 인골을 통해 시공을 넘나들며 가야인의 삶을 읽어내고 있다. 하만 마리산의 아침이 밝았다. 마리란 우두머리란 의미. 이 우두머리 산에는 아라가야의 왕들이 묻혀 있다. 가야의 고분과 순장에 대해 연구해온 김수환 위원이 마리산 고분군을 찾았다. 이곳 하만을 중심으로 성장한 아라가야는 가야 전후기에 걸쳐 가장 오래 존재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꽃피웠다. 각각 정치 집단은 달랐지만 가야인들은 고분을 권력 상징의 기념물로 여겼다. 그래서 가야라는 이름 아래 매장 풍습을 공유했고 독특한 장례 문화도 발전시켰다. 특히 무덤 양식인 묘제는 가야의 문화적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가야의 무덤 양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 그중 4세기에 등장한 가야식 석광묘가 가야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다. 땅에 구덩이를 파고 돌을 이용해 사방에 벽을 쌓은 다음 목관을 넣고 상부에 뚜껑돌을 설치하는 형식이다. 특히 가야식 석광묘는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4:1 이상으로 길고 폭이 좁은 형태의 주각을 기본으로 두고 공간 구성과 배치는 각 가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3세기 말에 시작된 가야의 순장 풍속도 6세기 중엽 이후엔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다. 다음 세상에 있을 거란 그들의 믿음에 균열이 생긴 것일까? 가야는
실제로 문헌 기록에 나오지는 않지만 순장이라고 하는 매장 풍습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고 이것은 금강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등 전체 가야 지역에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장이 성행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소멸되어 갔는지, 어떻게 사라져 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료를 추적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장 기록인 삼국지 위서동의전에 따르면 부여에서는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100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삼국사기에는 신라에서는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5명씩 순장하던 것을 지증왕 3년 서기 502년 3월부터 금지한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대체로 순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교가 들어오면서 내세간의 어떤 관념이 바뀌면서 사라져가는 형태들인데 아마도 아라가야에서도 그 불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철학적인 사후 세계관이 변화하면서 순장의 규모가 축소되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장 규모가 4명에서 2명으로 또는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라가야는 멸망 직전에는 순장이 사회 자체 내에서 중단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종교를 받아들이고 순장에 대해 반성하게 되면서 가야인들의 삶에서 순장 제도는 사라져갔다. 마리산 고분군은 순장의 소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가야를 이해하기 위한 답은 모두 고분 안에 있다. 하나씩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인간이 쳐놓은 걸림돌도 있다. 최영준 학예사는 그 실체를 마주할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다. 열려있는 무덤은 발굴이 아닌 도굴의 현장이다. 여기는 이제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중 이제 정비가 되지 않은 구역 중 한 곳인데 이 고분군은 아직까지 이제 정비가 되지 않은 채로 도굴의 피해를 그대로 입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물의 위치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그 가치를 발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도굴궁에서 나온 유물들은 이제 어딘가에는 있겠지만 이 유물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사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물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 본래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은 것들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도굴의 현장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발굴이 진행 중인 창녕 개성 고분군. 비화가의 역사가 간직된 이곳도 도굴로 큰 피해를 입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고분을 팠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사라졌다. 우리는 그곳에 있던 유물의 의미를 밝힐 기회를 잃고 말았다. 유물은 하나도 없고 이 호미 한 자루만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삼국시대 호미는 아니고 도구를 낼 때 만들어 썼던 그 도구로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물이 한 점도 안 나왔습니다. 네, 유물 한 점도 안 나오고 다 도구를 해서 가져가고 가야 고분 발굴이 본격화된 것은 일제강점기였다. 도굴 역시 이 시기를 기점으로 자행되었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은 일제강점기 시부터 많은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 지역이 일제강점기 때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진 곳인데 그 당시 이제 1918년부터 19년까지 2달 동안 야스이 세이치가 이끄는 이제 고족조사단에 의해서 이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형 봉톱은 한 9기 정도가 조사가 되었는데 그때 나온 유물의 양만 해도 마차 20대, 화차 1량에 나오는 이제 유물이 반출이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그 당시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 지배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그중 하나가 가야 고분군 발굴이었다. 1910년 고분 발굴을 시작으로 4번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발굴이라 했지만 이면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다. 4세기 중엽, 일본 야마토 조정이 한반도 남부의 임나 지역에 진출해 200여 년간 통치했다고 주장하는 임나 일본 부설.
일본은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고분에서 찾고 있었다. 하지만 가야 고분 어디에도 그런 흔적은 없었다. 오히려 임나 일본 부설이 허구임을 밝히는 유물이 나오자 그들은 고분 발굴을 중단했다. 특히 임나 일본 부설에서 제일 중점이 되는 거는 4세기 중엽에 그 일본서기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4세기 중엽에 일본의 대군이 가야 지역을 점령하러 왔었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의 가야사와 관련된 그 연구 성과를 일본 학자들도 인정을 해서 그런 일은 없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뭔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서 일본 학자들도 동의를 했고 그 결과 그 이후로 2010년도 이후로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임나 일본 부설과 관련된 이슈는 없어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 드는데 그러나 아직도 일본의 우익들은 아직 지지 않았죠. 또 그분들이 그래서 아직 그런 주장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인 그 역사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함부로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가 주도의 발굴이 진행된 건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된 후였다.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 하승철 실장은 1989년 학생 신분으로 합천 옥전 고분군 발굴에 참여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고분군 주변에는 소나무와 잡목들이 우거져 있었고 아직도 여기저기에 도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고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도굴되면서 깨트리고 버려진 이런 토기들이 현장에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 발굴을 거치면서 정리를 하고 그 유적의 실체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현장에는 흥분의 도가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인력도 장비도 부족했던 시절. 기댈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뿐이었다. 1989년 5월 13일 처음으로 옥전 고분군 발굴 현장에 참여하였다. 아직은 많은 나무들이 뒹굴고 있었고 토기들도 여기저기에서 확인되고 있었다. 젊은 날의 경험은 그를 고고학자로 성장시켰다. 이후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작업에 참여하면서 세계에 가야를 알리기 위해 열정을 쏟았다. 우리 고고학에서는 이러한 유적과 유물들이 아주 오랫동안 땅속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오다가 이 고고학자를 만나서 비로소 빛을 보게 되는데 그 유적이나 유물이 말해주는 정보들을 남김없이 기록하고 이것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 현장에서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그 유적과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도굴의 아픔이 있었지만 가야 고분군 속에선 많은 유물이 출토됐다. 남겨진 유물 속에 가야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남겨놓았을까? 가야인들이 죽음 넘어 세상까지 가져가려 했던 것들은 1500여 년 동안 무덤 속을 지켰다. 그리고 발굴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최상위 지배층의 무덤인 고분에는 칼과 창, 갑옷과 투구같이 군사들이 사용했을 철기 유물들이 부장되어 있었다. 가야 지배층의 정치적 권위가 군사력 기반 위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가야 고분에 가장 많이 부장된 유물은 단연 토기다. 가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회청색 경질 토기는 내세의 의식주를 위해 고분에 묻는 용도로 특별 제작된 것이다.
무덤의 그 주인공의 신분을 보여주는 그런 위세품이라든지 또 다양한 물품들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용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유물들이 들어가는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야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삶과 또 문화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히 그 부장품들 중에는 외부로부터 들여온 그런 교역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또 무덤 주인공이 대외적으로 어떠한 신분에 있었고 또 대외 국가들과 어떻게 관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왕의 무덤임을 증명하는 금관이 출토되기도 했고 철의 왕국을 드러내는 철기 제품들도 다수 발굴되었다. 중국이나 일본, 서역과 교류한 교역품들도 고분에서 출토됐다. 옥전 고분군에서 출토된 로만 글라스는 5세기 로마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가야의 활발한 국제 교류를 확인할 수 있다. (2000여 년의) 시간을 건너온 유물들은 오염되고 부식되어 대부분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63호분에서 발굴된 금동관. 발굴과 동시에 보존과 복원을 위한 작업이 이어졌다. 정확한 원형을 찾아야 유물이 담고 있는 의미도 찾을 수 있다. 복원 과정은 먼저 이물질을 제거하고 형태를 유지시키는 작업이 이어진다. 그들의 손끝에서 과학의 힘으로 가야의 역사가 복원되어 가고 있다. 하만 마리산 고분군 8호분에선 말의 뼈와 함께 말이 입고 있던 갑옷, 마갑이 출토됐다. 전쟁에 나갈 말을 지키기 위해 정교하게 마갑을 만들어 입혔던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유물들은 하만 마리산 8호분에서 출토된 갑옷들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존 처리 작업과 복원 그리고 분석 그리고 재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보시면은 다양한 형태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사람 갑옷하고 말 갑옷이 함께 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만 봐서는 어떻게 연결되었고 어떤 식으로 말 갑옷에 입혀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현품 제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토된 마갑의 형태를 그대로 살려 종이로 마갑을 재단해 만들었다. 길이와 너비 등을 고려해 제작한 종이 마갑을 말에 직접 입혀 어떤 모양으로 구현되는지 확인한다. 이후 종이 마갑의 형태를 바탕으로 실제 마갑을 만들어 나갔다. 작은 철 조각들을 하나씩 가죽끈으로 이어나갔다. 고분에서 나온 흔적을 토대로 마갑을 제작한 지 6개월. 가야인들처럼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낸 마갑이 완성됐다. 철로 만들어 무거운 만큼 말 모형에 입혔다. 1500여 년의 시간을 거슬러 가야인들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 유물을 똑같이 재현하며 가야인들의 경험을 읽어낸다. 마갑을 입힌 말을 타고 장수는 전장으로 향했을까? 그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했을까? 역사 복원의 영역이 단지 유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화가야의 상류층 무덤인 송현동 고분군 15호분은 지난 2007년 발굴 작업이 진행됐다. 도굴로 고분 내부는 훼손된 상태였지만 남녀 2명씩 4명의 순장자 인골이 발견됐다. 그중
왼쪽 귀에 금제 귀걸이를 착용한 한구의 인골은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현장이 진흙처럼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흙을 털어내면 오히려 뼈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진흙이 그냥 묻어있는 채로 뼈를 가능하면 그 진흙과 함께 실험실로 옮겨오려고 했었고요. 그렇게 옮겨온 다음에 이 뼈를 씻어내는 작업, 수세하는 작업을 거치고 건조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에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뼈를 가지고서 155.7이라고 하는 신장을 추정을 했었는데 그 수치 같은 발굴된 인골을 통해 가야 사람을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당시에 현장을 3천 스캔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맞아요, 아니었죠. 3천 스캐너 이제 막 얘기 나오고 이럴 때. 기억나는 게 이 법의학, 해부학, 유전학, 화학, 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인골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나갔다. 그 안에 강물은 그렇죠, 맞아요. 아마 거의 최초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분석 결과 인골의 주인은 약 155cm 키의 16세의 소녀였다. 송현동 고분에서 발굴해 송현이라 이름 붙인 이 소녀는 어떤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은 걸까? 우리 정강뼈하고 종아리뼈에 이제 붙어 있는 근육 중에는 이제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 가자미 근육이 붙어 있는 자리에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파여 있는 그런 양상이 좀 보였었고 그런 뼈 반응이 보이는 경우에는 어떤 그 굉장히 반복적인 운동이 쉼없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긴 병리적인 소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아마 종아리 이하로 이제 발목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어떤 운동을 굉장히 쉼 없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반복적인 노동을 한 것으로 보아 송현이는 무덤 주인의 시녀로 추정됐다. 복원 과정을 통해 얼굴뼈에 근육을 입히고 예상되는 두께의 피부를 얹었다. 목이 길고 몸은 마른 상태로 치아의 각도까지 확인해가며 소녀의 모습을 채워나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16세 가야 소녀 송현이의 모습이 공개되었다. 인골을 통한 과학적 접근으로 가야인을 복원해낸 최초의 사례였다. 가야가 이 땅에서 종적을 감춘 지 15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야의 흔적을 찾고 있다. 이곳은 대가야 왕이 살았던 궁성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진흙벌에서 건축의 흔적이 발견됐다. 가야 시대의 해자로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성벽 주변에 고랑을 파서낸 물길을 말한다. 내부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그 해자뿐만 아니라 해자 내부에 그런 이제 목침들을 넣어서 그 방어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흔적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길을 파고 그곳에 목침을 넣어가며 적으로부터 궁을 지켜야 했던 걸까? 성장해가는 주변국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가야는 수없이 많은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가야의 유적 위에 차곡차곡 다른 역사가 쌓여 있다. 가야를 지배한 권력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덮어나간 흔적이다. 저희가 대가야 궁성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조사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내부 시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지하 레이더 탐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사실 그 뚜렷한 그런 뭐 대가야 궁성과 관련된 시설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신라가 대가야를 공격하고 나서 그런 대가야 궁성 중심이 되는 그 궁성을 파괴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것들은 대가야의 그런 사민 정책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대가야 이제 생활 주거지에 그런 이제 흔적들이 확인이 되지 않고 그 성토층 성벽이 무너진 그런 성토층들이 확인이 되는 걸로 지금 대변되고 있습니다. 562년 가야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고분이라는 증거로 남긴 채 대가야 멸망과 함께 한반도에서
그렇게 사라졌다. 가야인들은 그들의 무덤인 고분을 통해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분을 통해 남긴 삶과 죽음의 역사들을 이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차례입니다.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연속유산 가야고분군. 2000여 년 전 500여 년간 이 땅에 존재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가야가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500여 년) 이 땅을 지켜온 가야의 넋이여, 그대들이 꿈꾸던 세상을 만났는가? 철을 다루고 토기를 굽던 그대들의 열정, 바다 건너 새로운 세계로 향했던 그대들의 도전. 고분 속에 묻혀 있었지만 이제 세상이 가야를 품고, 이제 세상이 가야를 기억하네.